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기 SQL 문법 기초반 저희 수업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오늘도 수업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 영상은 저번처럼 30분에서 40분 안으로 최대한 30분 여러분들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30분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 쿼리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씩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서브 쿼리는 웨어절의 문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 쿼리가 셀렉트에 들어갈 수 있고 웨어에도 들어갈 수 있고 프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서브 쿼리 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중첩 서브 쿼리라고도 얘기해서 네스티드에 대한 서브 쿼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중첩 서브 쿼리라는 말은 결국에는 얘가 이제 서브 쿼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쿼리 안에 또 쿼리가 있는 개념인 거잖아요. 서브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개념이니까. 그래서 중첩 서브 쿼리는 웨어 다음에 오는 어떤 그 쿼리 문이 될 텐데 잘 생각해 보면 웨어절은 우리가 select from where 하면 웨어는 뭐예요? 웨어는 좀 보면 대부분 어떤 조건문의 개념인 거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웨어 뭐보다 크다, 웨어 뭐보다 작다 이런 식의 그러면 이게 결국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중첩 서브 쿼리인 이 웨어절의 서브 쿼리는 어떻게 보면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또 다른인 거죠. 또 다른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얘가 이용한 결과를 그죠? 주 쿼리의 조건 값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우리가 뭐 멤버라고 했었는데, 그죠? 멤버라는 거를 우리가 했으면, 예를 들어서 웨어절에 뭐 멤버의 ADDR이 전남인 것만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그거를 셀렉트 문으로 다시 우리가 웨어절에 있는 어떤 조건 값으로 추출을 한다면, 사실 셀렉트 하고 전남이라는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그게 웨어절의 어떤 이 비교값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쿼리로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볼 거고 그 서브 쿼리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인 서브 쿼리를 비교 연산자랑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다 뭐 아니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서브 쿼리의 이 반환 결과가 한 건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브 쿼리가 두 건 이상인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어떤 다중행 연산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일단은 개념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연산자를 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대표적인 연산자예요. 이거는 쿼리의 결과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의 값과 동일한지 하는 거고, 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브 쿼리의 결과에 존재하는 모든 값을 만족하는 조건 탐색하는 거고, 검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어, 서브 쿼리 결과에 존재하는 어느 하나의 값이라도 만족하는 조건 검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지스트는 스펠링이 이거 맞죠? 네. 는 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서브 쿼리의 결과를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하는 거죠. 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산자를 같이 사용을 할 거고, 서브 쿼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일단 단일행과 다중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처음은 단일행을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셀렉트하고 우리가 열하고 프롬하고 테이블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웨어에서 열해서 여기에 원래는 어때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건이 이렇게 셀렉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셀렉트 열 from table.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의 어떤 특정 값이 이렇게 셀렉트 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잡혀지니까 결국엔 조건을 나타내는 게 서브 쿼리 이렇게 값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select from member라고 하고, 우리가 where에서 어, 음, 멤버 네임이 있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있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말하는 서브 쿼리는 웨어절 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동일하게 들어가되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다가 select from member where 예를 들어서 있지 이렇게 해도 잠시만요. from member memname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있지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여러 조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있지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죠? 있지 하나만 나오는데, 만약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단일행이에요. 단일행. 근데 분명히 단일행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있지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단일행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연산자랑 같이 사용할 때. 왜냐면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씩 비교가 되는 건데, 만약 다중행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행이라는 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중행도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다중행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소녀가 있잖아요. 소녀. 그죠? 핑크로 한번 해보시죠. 만약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어, 라이크의, 이렇게 핑크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사실 두 개가 나와요. 다중값이. 그죠? 그럼 만약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어, 넣어버리면 동일한 거를 다중값.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에러가 나오겠죠. 서브 쿼리가 하나의 로우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가 에러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에러 코드가 이게 하나 이상이 나온다. 이게 다중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중행은 다중행에 맞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all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다중행은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중행은 어떻게 하면 되죠? 셀렉트하고 해도 동일해요. 사실 여기랑. 이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이제 뭐 in이 들어갈 수도 있고 any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위에서 만약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핑크 하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위의 조건 서브 쿼리 안에 있는 값들이 존재합니까? 라는 걸로 물어보게 되면 in으로 자 그러면 에이핑크와 블랙핑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게 다중이냐 단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not in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not in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not in이면 이 안 되니까 나머지 얘 빼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뭐 저런 걸 만약에 우리가 any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any는 뭐죠? 결과값이 하나라도 만족하는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게 any를 사용하면 결국에는 값이 여러 개여도 어떤 일치하는 모든 행의 주커리를 조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 얘가 나와 있는 거랑 여기다 any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포함하고 저거가 능력 멤버하고 이렇게. 자, 보면 어때요? any라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하면 인 치면은 어떻게 됐었죠? 자, 보세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any는 는과 함께 any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서 이게 둘 다 나와요. 다르죠, 확실히 일단. 그럼 any는 아까도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값이 하나라도 만족하는 조건으로 다 나온다라는 거니까 여러 개가 일치해도 여러 여러 개여도 일치하는 모든 행을 얘가 주커리에서 조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뭐, 대소관계 비교하는 연산자를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 애니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소녀시대, 마마무, 레드벨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이렇게 값이 에이핑크 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원래 멤버는 에이핑크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애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값을 작은 조건으로 해서 데이터도 행도 반환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 얘가 지금 여기서는 큰 거잖아요. 그죠? 애니가 이거보다 큰 거니까 이 결과를 살펴보면 이 멤버 그 네임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그 멤버 네임 자체가 이 우리가 핑크핑크니까 이 핑크핑크 애들보다 적은 값들을 조회하는 데이터들만 조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그 핑크핑크 얘네들보다 큰 값 애들만 조회가 돼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멤버 네임으로 봤을 때 다르죠. 두 개가. 그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을 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는이 아니라 이거와 이런 대소 관계들이 들어가면 이제 서브 쿼리 결과값이 이 어떻게 보면 멤버 네임이고 그죠? 얘가 멤버 네임이 데이터들 데이터들이고 이보다 적은 값을 조회하는 조건으로 이제 데이터가 조회가 된다라고 해서 값에 대해서 이렇게 any 값을 넣고 행 반환하는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큰 값으로도 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N이랑 뭐 다른 애들까지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웨어 조건 안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고
사실 얘네들은 이제 보면은 핑크가 원래 몇이었죠? 에이핑크랑 블랙핑크니까 1, 2네요. 얘네 핑크 두 개네요. 그래서 얘네보다 작은 애들인 것 값들만 나오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이제 그 핑크 얘네들 값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개 비교해 보면서 그 행들을 반환하는 건데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 조건은 사실 우리가 멤버 네임으로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이제 조건으로 하거나 하게 되면 이 대소관계 비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조건을 지금은 멤버 네임이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명확한 것들로 예를 들어 뭐 숫자나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을 다양하게 바꿔봐서 서브쿼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얘는 결과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행이라도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웨어절에다가 같이 사용하면 얘를 사용하면 맨날 헷갈려요. 결과값이 한 개 행이라도 있으면 참이 되니까 주 커리가 실행된다. 라는 게 좀 다른 포인트예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멤버의 이 컬럼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참 거짓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주커리는 지금 얘를 말하는 거고 서브커리는 얘를 말하는 건데 보면은 이거 될까요?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주커리가 출력이 되는 거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엔 얘가 참이니까. 근데 만약 여기에 우리가 핑크가 아니라 뭐 퍼플이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새로운 커리로 퍼플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나오죠. 왜냐면 퍼플이라는 거는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는 값이 안 나온다라는 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서브 쿼리를 다양하게 응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낫으로 바뀌면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서브쿼리에 있는 특히 웨어절에 있는 우리 네스티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올도 사실 사용할 수 있어요. 올은 어떻게 보면은 얘는 자주 사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서브쿼리 결과 값에 있는 모든 값을 만족하는 조건을 주쿼리에 검색해서 결과 반환하는 거죠. 뭐 비효율적이긴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얘도 사실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얘는 어떤가요? 멤버 네임에서 올로 해서 했는데 핑크 했는데 얘네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네요. 데이터가 조회가 안 돼요. 왜죠? 얘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애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멤버 네임이랑. 그럼 왜 조회가 안 될까 하면 웨어문에 사용된 서브쿼리의 결과값이 사실은 두 개가 있잖아요. 에이핑크랑 블랙핑크인가? 아무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 이 그 멤버 네임에는 이 열과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환되는 게 사실은 그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올 문에서는 반환된 행위 결과가 AND의 연산자에 의해 이제 주커리의 검색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AND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뭐가 있지? 있지? 있지는 나와요. 왜냐면 있지는 하나니까. 그죠? 근데 핑크는 에이핑크, 블랙핑크 두 개가 다 엔드로 묶이는 건데 그러면 없잖아요. 그죠? 엔드는 그리고니까 두 개가 참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쟤는 안 되는 거고 얘 아래 있지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웨어절에 있는 넷스에 대한 그 중첩 서브쿼리를 말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from절에 들어가는 쿼리예요. 얘는 인라인 뷰라고도 하고 어떻게 되냐면 from은 뭐죠? 특성상 저번에도 말했지만 얘는 테이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from절에는 대부분 다 테이블이 들어가니까 결국 얘도 테이블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from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서브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테이블처럼 사용이 되어서 다른 테이블과 다시 조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보면 쿼리를 논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격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rom 문에서 이제 사용하는 서브 쿼리의 기본 형식을 보고 충분히 이제 여러 개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면 좋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셀렉트하고 열 들어가고 그 다음에 from에서 테이블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들어갈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A 집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너 조인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다시 셀렉트하고 열 그 다음에 from 테이블 그죠? 이게 서브클리가 되는 거예요. where 뭐 열 그다음에 이제 뭐 값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as 하고 b 되고 on a.열 b.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where에서 그래서 뭐 where 해가지고 뭐 열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브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잠시만요. 자, 보면은 어 셀렉트 멤버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멤버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이너 조인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너 조인을 어떤 걸로 해볼까요? 어, 제 테이블 안에 저게 뭐였죠? 바이였나요? 자, 바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에 있는 이 테이블과 여기 있는 테이블을 조인 한번 해볼게요. 이너 조인. 그러면 그냥 그때 했었던 이너 조인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멤버 그다음에 by 이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멤버 아이디랑 b 멤버 아이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오닉 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너 조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죠? 기존 이너 조인. 그다음에 이제 서브 쿼리로 하게 되면
재조합할 때 잘 보시면 여기에 이거를 select from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select from 이렇게. 그러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여기다 조건을 추가해서 테이블을 요약한 상태로 서브 쿼리로 조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where에 그룹 네임이 뭐 프로드 네임이 예를 들어서 아이폰인 테이블이랑만 조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체 테이블과 전체 테이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요약 테이블만 가지고 와서 이거랑 주 테이블인 멤버랑 이제 서브 쿼리를 돌리게 되면 필요한 아이폰 애들만 이렇게 출력이 돼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이게 맞죠, 여러분? 아이폰 두 개 맞죠? 서브쿼리 사용하면 주쿼리에서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좀 다르죠, 테이블이. 그 병합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인할 때 필요한 그 애들만 이렇게 빼서 값을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 쿼리로 짤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아이폰은 두 명이 많네요. 막 MMU랑 APN이니까 맞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웨어절에 있는 애들, 저희 멤버에 있는 애들만 출력이 돼서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것도 셀렉트, 저희 위에 있는 조인과 다르게, 이너 조인과 다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얘네도 이렇게 확실히 다르죠. 딱 이렇게 얘네만 나오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조건도 되게 까다롭게 여러 개 여기다가 넣어서 테이블을 조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테이블 가지고 전체 테이블끼리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요약된 테이블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시작할 거는 셀렉트. 네, 스칼라 서브컬이에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칼라 서브컬이라고도 하고 이 셀렉트 문에 들어갔는데 얘는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한 개의 행을 반환해야 하며 sum, 뭐 count, 어떤 뭐 min, max 같은 와 같은 집계 함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뭐 직계함수랑 그렇게 막 많이 사용하는 거 권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게 또 셀렉트로 해가지고 쿼리가 주쿼리가 돌아가기 전에 또 쿼리가 돌아가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성능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많이는 사용하는 건 있고, 대부분 셀렉트문에 사용하는 서브쿼리는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해서 이렇게 서브쿼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한 개 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select 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select 서브쿼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계 함수 들어가고 열 들어가고 from table 뭐 테이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 테이블에서도 갈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다른 테이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여기다 죠 where 테이블 열의 어떤 테이블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뭐 A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from 테이블 1에, 그죠? 테이블 2가 나왔다는 거. 이런 식으로 다른 테이블을 사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어, 멤버입니다. 자, 멤버죠. 그죠? 멤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에 또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넣어보자라는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멤버 네임으로 하고, 그죠? 그럼 멤버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셀렉트하고
카운트하고 예를 들어서 멤버의 뭐, 뭐가 있었죠? 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프라이스하고, 저 뭐죠? 프롬에 i가 있었죠? 그러고, 웨어에 이제 어떤 게 있죠? 웨어절에서 이 테이블 뭐, 얘랑 뭐 같은 거 해도 되고요. 테이블 1의 열이랑 같은 거랑 뭐 테이블 2의 열이랑 같은 게 있는데,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같은 게 뭐죠? 웨어? 예를 들어서, 저기, 바이의 멤버의 점 멤버 아이디랑 그 다음에 뭐 바이의 점 멤버 아이디 이렇게 해서 어 실제로 카운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롬 멤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보면은 자 보면 자 멤버 네임이 있고 멤버 네임은 다 떨어지죠. 멤버 테이블 주 테이블에서 근데 여기서 다시 셀렉트해서 카운트해서 이걸 했어요. 프라이스를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멤버의 아이디랑 멤버의 그 바이 멤버랑 이거 웨어 멤버의 이제 멤버 아이디랑 같은 애들만 해가지고 바이 테이블에서 프라이스를 했는데 수가 뭔가 좀 다르네요. 뭔가 보면은 값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프라이스가 아니라 썸이 사실 돼야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금액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다른 바이 테이블에 있는 애를 조인을 하지 않더라도 셀렉트 안에 집계함수의 서브쿼리를 이용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애랑 원래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애랑 같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걔네들을 썸을 쳐서 프라이스를 뽑아서 얘를 마치 셀렉트의 컬럼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쿼리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 배운 이 서브 쿼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오늘 한 것들 사실 복습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제 연습은 사실 연습반에서 많이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늘 배운 이 서브 쿼리들이 진짜 많이 사용할 거고 너무 중요하고 나중에 저 어떤 고급적인 쿼리를 좀 사용하거나 쿼리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대부분 사용하는 내용들이라 복습 많이 하시고 얘네의 원리를 좀 더 이해해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값들도 넣어보고 제가 아까 카운트로 했었던 것처럼 썸도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멤버 아이디밖에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걸 좀 해보면서 다르게 응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